약사님, 소화효소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여러 가지 쓰는데 첫 번째로 곡물 발효 효소를 기본으로 하는 제품 쓰거든. 위장관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화를 좀 도와주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열을 좀 대소변으로 빼주게 도와주지. 천연 미네랄이 조효소로 작용을 해. 그러니까 효소가 일을 하려면 조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천연 미네랄도 들어있고 이제 이 제품을 좋아하고 또 여기에다가 그 프락토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장에 유익균을 늘려줘.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까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위장 기능이 떨어질 때 식사하시고 드시거나 평소에 따뜻한 소금차에 섞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차처럼 드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하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제품이 있냐면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위장 점막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 무력하고 점막이 말라 비틀어졌다고나 할까? 이제 그런 분들은 위장 점막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소화도 도울 뿐만 아니라 위장 운동이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장하고 간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간도 촉촉해져. 간 열을 식혀줘가지고 기혈순환이 된다고 하지. 이렇게 부드럽게 소통이 되거든. 체했거나 더부룩할 때, 딸꾹질 할 때도 많이 권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해 줄 수 있는 이 효소 복합제를 또 드릴 때도 있어. 우리 몸에 효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소화효소도 있고 대사효소도 있어. 소화효소는 진짜 음식물을 분해하는 건데 혈액을 만들고 혈액을 분해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다 이거 효소 역할이거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주관하는 걸 대사효소라고 하는데 또 단백질 분해 효소는 시중에서 파는 소화제보다 이제 10배 이상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서 정말 전신의 소화효소, 대사효소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이런 제품 권해주기도 하지. 이런 제품 체력이 좀 있는 분들한테 권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과식도 하고 야식도 하고 또 막 음식을 제대로 해 드시지 못하고 가공식품 많이 먹고 위장약을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그 헤리코박터 시달리시는 분들, 소화가 좀 안 되고 더부룩하긴 한데 이런 분들이 적합하지. 또 고함량의 아티초크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도 이 소화 효소로 내가 많이 권하거든. 담즙 분비 촉진제도 왜 그러냐면 담즙이 또 있어야 지방 소화가 잘 되거든. 근데 현대인들은 담즙이 꽉 막힌 사람들이 많다. 소화 효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담즙 배출이 잘 되게 도와주는 이 제품을 이제 같이 드리기도 하지. 그러면 담즙이 잘 나오면서 담즙을 통해서 독소도 배출이 되고 지방 소화도 되고 또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고 해서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권해주지. 소화효소제를 먹으니까 설사를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 이 장에서 이 제품을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 점막이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제품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지. 장 점막이 빨판, 그 낙지 빨판 알아? 낙지? 육모들이 쫙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장 점막이 너무 약해서 제품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러면서 막 제품을 막 무조건 몸에다가 밀어 넣기보다는 자기를 좀 알아차리고 장하고 좀 대화하라고 나는 말을 많이 하거든. 이렇게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자 이제 먹을 수 있겠어? 마치 밥을 못 먹으면 죽을 먹듯이 제품도 물에 타서 살살 들어가라고 하지. 그러면 장이 살아나서 나중에는 잘 드시게 되더라고. 이 설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든. 내가 소화할 수 없으면 그냥 내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잖아. 그 이유가 나쁜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내 몸에서 그것을 이렇게 변으로 내보내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제품도 처음 들어가니까 내 몸에서
낯설으니까 설사를 해버리는 거거든. 장을 잘 달래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지. 생채소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속이 불편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서 그걸 다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려면 에너지가 쓰인다고. 근데 생채소를 내 몸에서 다 소화를 시키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 위장관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생채소를 못 먹지. 혈액이 있어야 소화효소를 만드는데 혈액이 없는데 어떻게 센 걸 먹겠어? 생채소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장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생채소 먹으면 오히려 그대로 나와. 먹은 것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직은 생채소 못 먹고 찌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좀 야채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몸이 덜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지. 너무 힘들면 좀 갈아서 먹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 사실 나는 갈아 먹는 것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꼭꼭 씹으라. 왜냐면 씹을 때 침이 굉장히 많은 그 소화 효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데친 야채를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많이 권유를 하지. 음식만 먹으면 채기가 있고 명치가 답답한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사람 너무 많지, 진짜. 이 명치 안쪽에, 이쪽에 횡격막이라는 얇은 근육판이 이렇게 가로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위쪽으로는 폐하고 심장을 받쳐주고, 또 이 아래쪽으로는 복부 장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서 위하고 아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이 횡격막이 과도하게 쪼그라드는 거야.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어떻게 돼? 식도하고 심장, 그리고 복부 이런 데가 좁아져 버리니까 위로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고 숨쉬기도 답답하고, 그리고 누르면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쪼여지니까. 그럴 때는 횡격막 호흡법, 복식 호흡법이라고도 하지, 명상, 호흡 이런 걸 통해서 횡격막 자체를 좀 이렇게 이완해주는 훈련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음식만 먹으면 체한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 어떤 위장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자율신경이 균형이 맞아야 음식이 잘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에게 호흡하라고, 명상하라고,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소화 효소라든가 자율신경을 잘 조절하는 제품들 잘 좀 편안해 하시더라고. 트림을 너무 자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트림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산음료 먹으면 트림 나잖아.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이 공기가 함께 이 윗속으로 들어가서 트림이 나지.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알잖아. 꼭꼭꼭 씹어 먹어도 트림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위산이 부족하면은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이 위에서 가스를 만들어 버리거든. 내가 위산이 부족하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좋고, 또 위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십이지장에서 또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가 돼야 이 위에서 십이지장까지 내려갈 때 그 유문 관략근이 잘 열리는데, 이 십이지장에서 소화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지면 유문 관략근이 잘 안 열리니까 위에 음식이 또 오래 머물러서 가스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혈액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해서 위산도 잘 안 만들어지고 십이지장에서 소화 효소도 잘 안 만들어지는구나 알아차리면 좋겠지. 그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일시적으로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소화 효소 제품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 꼭꼭 씹는 거 너무 중요하고. 헬리코박터 제균 꼭 해야 하나요? 헬리코박터가 나쁜 걸까?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사실 헬리코박터는 인류하고 아주 오랜 시간 공생해온 세균이야. 내 몸이 헬리코박터도 쓰고 나도 쓰고 그러다가 자연에다 돌려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를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헬리코박터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 난 이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 이 헬리코박터가 어떻게 사냐면, 이 강한 산성이잖아.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는
위산을 중화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생존 전략을 쓰는 균이야. 그래서 위에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위산이 적으면 암모니아가 더 많아져서 만성 위염, 유궤양, 나아가서는 이게 심해지면 위암까지 발병할 수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말이야, 위산을 중화해주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시켜줄 수도 있고,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거든. 이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걸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박멸하기보다는 위 12지장 궤양이 있거나 또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이럴 때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권하더라고. 그리고 체력이 너무 약해서 이 약 먹고 더 힘들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권하더라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몸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요소가 간에서 잘 배출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래서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또 면역을 키우는 제품들 이런 걸 좀 보조제로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약사님, 입맛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특히 나이 들수록 많은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플 일이 더 많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도 많이 하시고 뭐 대상포진을 크게 앓았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뭐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는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혈액이 집중되다 보니까 혈액이 부족해져서 소화효소도 잘 안 만들어지고 미각세포까지 혈액을 먹고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미각세포도 삐들삐들 말라버리니까 입맛을 못 느끼는 거야. 이럴 때는 잘 드셔야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지. 특히 이제 나는 입맛이 너무 없을 때 낙지나 문어를 폭폭 고아가지고 그 쌀미음 그거 드시라고 많이 하거든. 그럼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이제 제품으로는 혈액을 보충하는 조혈제라든가 아미노산 보충제, 또 미네랄 보충제,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 마중물처럼 액상으로 된 거 듬뿍 써주면 또 잘 드시더라고요. 밥맛 없다고. 봄철에 입맛 없다. 가을철에 입맛 없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전혀 못 느끼지만 그런 분들이 많거든. 이제 그럴 때는 면역력을 키워주면 또 입맛이 살아나. 왜냐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우느라고 그쪽으로 혈액이 다 쏠려가지고 그 밥을 못 먹는 거라서 면역을 보강해주는 제품들 좀 써주면 또 체온 조절 잘하는 제품들도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신기하게 또 살아나고 또 그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너무 많은지도 살펴봐야 돼. 또 그 약을 해독하느라 혈액이 많이 소모되면서 입이 또 엄청 써. 그러니까 약을 좀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어떻게 밥맛이 있겠어. 스트레스 상황일 때도 혈액이 엄청 쓰이거든? 그러면서 밥맛이 없더라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좀 보살피고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더라고. 배고픈 것이 아닌데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요. 소리가 크게 나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 많아. 건강한 사람도 위장에서 소리 날 수 있지, 배고플 때. 근데 지금 배고픈 게 아닌데 소리 나는 거잖아.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나는 들릴 수 있는 소리들이 있거든. 그것은 이제 위장 운동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야. 음식이 장을 빨리 통과하지 못하고 오래 머무르면서 가스가 생기는데 위에서 생긴 가스는 트름으로 나오지만 이 배에서 생긴 가스는 빨리빨리 나가지 못하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거든. 장도 혈액을 먹고 소화효소를 분비시키고 평활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충분한 혈액을 공급을 해야겠지. 결국에 기본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너무 일시키지 말고 소화를 잘 시켜서 소리가 안 나겠지? 위와 장이 딱딱해진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누차 말하지만 우리 맘대로 위와 장을 움직일 수 없단다. 뇌 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위장을 움직이는 이 곱창, 이 평활근은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잖아. 근데 이 자율신경을 내 맘대로 하나? 못하지. 뇌 맘대로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거든. 그래서 뇌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은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위장 쪽으로는 혈액을 안 보내거든. 그래서 위장 근육이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멈추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즉 이제 쉴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막 분비되면은 그때 비로소 위장 근육이 꼬물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소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야 되거든. 시소처럼 오르락 내리락. 교감신경이 올랐다가 부교감신경이 올랐다가 이제 건강한 사람의 리듬이야. 그러면 일할 땐 일하고 소화시킬 땐 소화시키는데 위장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거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부교감신경이 기주가 있구나, 이런 신호로 알아차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율신경의 회복, 즉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 마음을 풀어주는 거, 이게 위장 운동을 회복하는 첫걸음인 거 아닐까?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진짜 위경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추워도 위경련이 나고 운동해도 위경련이 나고 뭐 운전하고 가다가 위경련이 나고 막 이렇게 진짜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안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근데 이 역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야.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면은 살려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서 이번에는 위평활근이 과도하게 흥분이 되거든. 그 이전에 과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 우리 몸이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먼저 발동시키고,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교감신경의 힘이 이제는 약해져 버리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위에 올라서면서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줘야 되는데 과도해졌다고나 할까? 위평활근을 지나치게 자극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야.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따뜻한 소금물이나 쉬게 해주면은 많이 좋아지지. 근데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리면 나중에는 막 공황장애, 불면, 막 이런 더 큰 질환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돼. 알았지? 안녕!